세계 명작 백선 춘희 뒤마피스 일신서적 출판사. 어느 나라의 말이나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고는 숙달될 수 없듯이 먼저 인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연구한 뒤가 아니고는 소설 속의 인물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나는 아직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등장인물도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실상 파리에는 내가 여기에 적어 모으는 일들의 대부분에 관해 현장에서 친히 목격한 사람도 많이 있으므로 만약에 나의 말이 충분치 못하다면 그분들이 증인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다만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그런 일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까닭인즉 최후의 경과를 완전히 고백받은 것은 나뿐인데다가 또 그 경위를 알지 못하면 흥미 깊고도 완전한 한 편의 이야기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간에 그 일체의 내막을 내가 알게 된 경위를 이야기해보기로 한다. 1847년 3월 12일 나는 라피르로에서 가구류와 사치스러운 골동품의 경매가 있다는 큼직한 노랑 빛깔의 포스터를 보았다. 이 물품들은 소유주가 죽었기 때문에 처분된다는 것이었다. 포스터에는 고인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으나 경매는 16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앙택로 9번지에서 진행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 포스터에는 또 13일과 14일에 그 방의 가구를 미리 볼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워낙 골동품을 좋아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별렀다. 설사 사지는 못할지라도 구경이나마 하자고 생각했다. 이튿날 나는 앙택로 9번지로 찾아갔다. 시간은 아직 일렀지만 방 안에는 이미 많은 구경꾼이 와 있었다. 부녀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벨벳의 옷에 캐시미어의 어깨거리를 걸쳤으며 출입문 어귀에 훌륭한 마차를 대기시켜 놓을 정도의 신분이면서도 눈앞에 전시된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보고는 모두들 놀라며 감탄하는 것이었다. 한참 만에야 나는 그녀들이 이렇게 놀라며 감탄하는 까닭에 수긍이 갔다. 왜냐하면 나 역시 둘레를 휘돌아보고 자신이 지금 애첩 노릇을 하던 여인의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때문이었다. 아무튼 상류 사회의 귀부인들이 평소에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 같은 종류의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내막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여자들은 그녀들의 차림에 무색해질 만큼 화려하게 차리고 다니며 오페라 극장이나 이탈리아 극장에서는 그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위층의 특실에 떡 앉는가 하면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또 스캔들을 온 파리 시중의 안하무인으로 듬뿍 뿌리며 그녀들의 미모를 과시하곤 하였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방의 여주인은 이미 고인이다. 그러니 아무리 정숙한 부인네가 이 여인의 방에 발을 들여놓는다 해도 전혀 무방하다. 죽음이 이 현란한 마굴의 공기를 정화해 버렸는데다가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도 모른 채 경매가 있었다기에 찾아왔을 뿐이라고 말하면 된다. 포스터가 눈에 띄어 물품이 보고 싶어서 미리 구경하러 왔다는 핑계면 족하다. 그보다 간단한 구실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 야릇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창녀 생활의 모습을 엿보지 말란 법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방의 비밀은 여신과 더불어 사라져버린 뒤였다. 그러니 귀부인네들이 제 아무리 샅샅이 찾아다녀 보았자 이 방의 여주인이 죽은 뒤에 팔려고 내놓여진 것이 발견될 뿐이지 그 여인이 생전에 무엇을 팔고 있었는지는 알아볼 방도는 없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사고 싶은 물건은 퍽 많았다. 가재 도구는 모두가 하나같이 훌륭한 것들 뿐이었다. 장미나무를 재료로 쓴 또는 불란서 세공의 가구, 세브르산 자기 꽃병, 섹슨의 도기 인형, 공단, 벨벳, 레이스 등 온갖 것이 가지런하였다. 나는 나보다 먼저 온 호기심 많은 귀부인들의 뒤를 따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돌아다녔다. 그녀들이 페르시아 천을 들이운 방으로 들어가기에 나도 쫓아 들어가려 하자 그녀들은 그런 호기심을 일으킨 것은 부끄러워하는 듯한 미소를 띄우며 허겁지겁 되돌아 나왔다. 나는 그럴수록 그 방에 들어가 보고 싶어졌다. 그 방은 화장실로 자질구레한 소도구가 방 안 가득히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런 물건들에서 죽은 여인이 누리던 영화의 흔적이 가장 뚜렷이 남아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벽가의 한쪽으로 놓여진 가로 6자의 세로 석자의 큼직한 테이블 위에는 오코크라든가 오디오 등 명공이 새김질한 가지가지 금은 보석류가 찬연히 번쩍이고 있었다. 퍽이나 훌륭한 것들만이 수집되어 있었다. 이 집 주인 같은 여인의 치장을 위해서는 이같이 장신구가 꼭 필요한 것이었거니와 그 어마어마한 물품 가운데 금은 세공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씩 수집된 것이었지 한 차례에 정사로 이 정도의 물품이 갖추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첩살림하는 여인의 화장실을 본다고 해서 별로 놀랄 인간도 아니고 해서 나는 그 방에 있는 자질구레한 물품을 보고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하나 집어들고 이모저모로 살펴보고 즐겨하고 있었다. 보아하니 훌륭하게 조각이 된 물품에는 모두 가지가지 이니셜이라든가 서로 다른 문장 같은 것이 새겨져 있다고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성실해 보이는 사나이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실례지만 여기 사시던 분은 누이셨지요? 마르그리트 고티의 양이었지요.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또 그녀의 모습을 본 바도 있었다. 예? 하고 나는 감시인에게 되물었다. 마르그리트 고티의 양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이? 아마 3주일쯤 전이지요. 그런데 왜 집안을 관람시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경매 때 판매 성적이 좋아진다는 채권자 생각 탓이겠지요. 이렇게 직물류와 가구류를 진열해 놓으면 사려는 손님들도 미리 어떤 물건인지 자세히 보시게 되고 그러면 절로 사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그럼 빚이라도 있었던가요? 그게 글쎄 상당한 액수랍니다. 그래도 경매를 하면 어느 정도 메워지겠지요? 메워지기는커녕 남아돌 지경입지요. 그럼 그 남아도는 것은 누구 손에 들어가지요? 유족의 손에 들어가는 셈입지요. 그럼 유족이 있나요? 그런가 봅니다요. 여러모로 고마웠소.
감시인은 나의 의도를 알고 마음이 놓인 듯 나에게 담례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가엾은 여자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곤 하였다. 그녀는 아마도 틀림없이 비참하게 죽어갔을 것이다. 그 사회에서는 육신이 건전한 동안에만 남자가 돌봐주게 마련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자 나는 공연히 마르그리트의 운명이 가련하게 느껴졌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야 그 어리석은 말은 하고 웃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회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깊은 동정심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동정하는 심정에 관해서는 구태여 여기서 논급할 필요도 없으리라. 어느 날 나는 경찰청으로 여권을 받으러 가다가 한 여인이 순경에게 잡혀가는 현장을 목격한 일이 있었다. 그 여자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이 잡히는 바람에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젖먹이와 떨어지게 되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어린 아기에게 입맞춤하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그날 이후 나는 여자를 업신여기는 버릇이 없어졌다.